네, 취업에 필요한 진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항공외대 외래 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상훈 교수님도 저처럼 참 스포츠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올림픽 끝나서? 글쎄요, 낙이 좀 없어졌네요. 지난해 15일 동안 굉장히 행복했고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주말을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저는 모처럼 야유회 계획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망칠까 싶었지만 오히려 또 운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유회 다녀오신 거예요? 네, 다녀왔습니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겠네요.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네, 네네. 그래요. 오랜만에 참 시원했습니다. 자, 신상훈 교수님의 취업 콘서트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게 이제 풀어볼 텐데요. 첫 네.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는 게임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 게임 회사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과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는 또 어떤 사람의 인성을 뽑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면 게임 회사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 업계는 주로 직종이나 채용 분야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게임 기획자,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이 콘텐츠를 유지보수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분야는 좀 공부가 필요해서 네. 오늘 그 사전에 대본을 받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더니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고용정보원의 정보통신 분야 그 직업전망이라는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업계에 약 2만 명 정도 종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은 약 260만 원 정도. 일반 제조업 분야보다는 약간 좀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재직자분들이 한 30%. 그렇다 보면 남성이 70%라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종사자 중에 60%가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게임 관련이니까 전기, 전자, 이 공학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을 걸로 봤는데 이공 계열이 한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질문 주신 분을 보니까 조건, 스펙,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공 계열의 출신자보다는 인문 계열의 출신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채용식이나 방식 같은 것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대개 이제 그 게임 업계라는 그 대표적인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10개 회사 정도가 이렇게 상위군에서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채용 방식을 철저하게 수시 채용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탄력적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시나 상시 채용이 보편화되는 이면에는 이 관련된 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곳에서 사전에 이 업체와 이 협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 채널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직업 전망이나 진출한 현황을 볼 때 다른 분야보다는 진입 장벽이 사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용 방식은 특정한 시기나 공채 시기를 피하고라도 상시 채용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근무 분위기인데 근무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군요. 첫 번째는 이제 탄력 근무제. 그래서 6시부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10시부터 뭐 7시까지라든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탄력 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택 근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를 집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상시 근무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특정한 시즌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12달이라고 한다면 6개월 정도를 하반기나 동절기나 이렇게 근무 시간을 조절을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좀 자유롭습니다. 모든 네. 면에서. 그래서 게임업계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사 서류나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에는 좀 재밌는 게 달랐더라는 거죠. 네. 그 입사 서류에는 반드시 개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첨부하라고 이렇게 첨부하라고 대부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서류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어떤 것이냐. 이 발전 가능성은 향후에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수익적 연계와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를 좀 많이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면접을 보니까 이 대화의 논리를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재미있게 조리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데 금기시하는 것을 보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견을 인정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콘텐츠나 그 능력들을 바로 받아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업계와는 좀 다른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게임 업계 동향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인 기업을 좀 거명해보면 NC소프트에서 사실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위기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드러내놓고 특정한 제조업처럼 이 사람을 감원을 한다든지 명태를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게임 업계는 또 그만큼 어떤 불안감도 항상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이직률이 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따라가고 아니면 한 번 회사를 옮김에 따라서 이 몸값이 상향된다는 좀 그렇다는 인식 때문에 좀 자리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최근에도 이 게임 업계에도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충성도. 이른바 로열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통해서 자신의 그 기량이나 역량을 보여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카톡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문과대학생도 게임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까 정사현황에 나왔듯이 사실 이공계열보다도 아직까지 인문사회계열 쪽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 게임업의 특성상 기술 인력들은 사실은 이제 이 사전 경험, 선언 경험이 있는 학습을 해봐야 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종사 인원으로 보면 사실 인문사회 계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적 측면을 보니까 사실 예술성이나 디자인, 특히 이제 영어나 화학이나 이 생물 같은 그 특정 학문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성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꼼꼼함이라든지 그리고 정직 또 한 가지는 이제 독립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의 흥미 영역을 보니까 아무래도 탐구 영역이나 그리고 예술성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문과대 학생들이 특히 이런 예시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진입장벽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우려를 가진 것 같은데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문과대 학생뿐만 아니라 뭐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지금 그 어떤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게임업계 쪽에 어떤 바라는 공통된 인재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대부분 창의력인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추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해의 능력이 출중한 것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아주 10대라고 쉽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에 발현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의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청년 구직자가 보내온 두 번째 궁금증 화면 통해서 또 만나보시죠. 요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많이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 인적성 검사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궁금하죠. 네, 요즘 뭐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는 이제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인데 일단은 왜 하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민은 사실은 이직률 때문이었죠. 이직률이요? 그리고 예. 이 직무가 과연 지원자인 사람에게 맞는지를 판정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인적성 검사가 채용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아마 삼성그룹이 실시했던 열린 채용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5년도에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삼성이 그동안의 인적성 검사를 직무 배치형으로 실시를 했던 것을 채용의 관문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적성 검사 SSAT라고 하는 특정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면접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 시험이 폐지되면서 인적성 검사가 새로운 시험의 장르로 사실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는
과거의 모든 채용을 다 마무리하고 형식의 위주로 실시했던 것이라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개인의 실력을 검증하는 채용의 시험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회사마다 또 인적성 검사가 다를 텐데요. 그 기업 몇 개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대개 삼성이 방금 언급했던 SSAT와 예. 그다음에 LG에서 실시하는 MBTI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시험의 영역에서 사실은 직무능력 검사와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업의 형식을 묻기 때문에 특정한 회사는 뭐 언어 추리 검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간 지각을 볼 수 있는 뭐 수리학 검사가 들어가느냐 일종의 우리가 수능을 봐본 젊은 세대들이라면 이 형식을 다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는 아무래도 다면 평가 중에서 시험 그다음에 지식 능력 이것들을 같이 측정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시 이 질문을 주신 학생의 그런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적성 검사가 정말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실제로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100%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험 공부를 별도로 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떨어지나요? 시험 보면서? 실제로 그 탈락 비중을 보니까 10명이 응시하면 네. 3명에서 4명 정도가 탈락이 되는 걸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떨어지네요.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저 무슨 학원처럼요. 뭐 하루 완성반 뭐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대기업의 그 특정한 기업을 거론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대기업의 이 인적성 검사 테스트는 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된다는 거고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춰야 합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이 전문 서적 정도를 가지고 사전 경험으로 공부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 특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사실 성업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인적성 검사 정말 말 그대로 인성, 적성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또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인적성 검사를 보러 갈 때는 어떤 복장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필기 시험 보러 가는 것과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채용의 관문으로 인식을 한다면 복장도 사실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거라 사실 이 복장이나 태도가 크게 평가에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채용 전부분에 걸친 평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복장은 좀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저 시험 보러 갈 때요. 그냥 시험은 필기 시험일 뿐이니까 정말 시험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복장, 트레이닝복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입고 왔는데 복장 같은 것도 보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하나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보통 대학에 우리가 재학 중일 때 기업에서 그 학교에 채용 설명회 같은 걸 나오죠. 예. 이럴 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이 편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좀 눈살을 찌푸린다고 해요. 이럴 때도 좀 아무래도 갇혀 입고 가면 보통 사람은 평상복으로 왔는데 갇혀 입은 사람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면접점 면접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복장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톡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까요? 네. 예,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자,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찍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요? 예.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찍고 나오는 경우. 네. 실제 중요한 질문인데 좀 부끄러워서 사실은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찍는 경우는 뭐 수능에서 2번만 계속 일관되게 찍었어도 뭐 몇 점을 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인적성 검사 가장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질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개 정도의 질문에 반드시 이게 있었는데라고 유추해서 그 다음 것을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의도된 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순간에 맞도록 답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게 시간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못 풀게 되면 이 문제를 밀려서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문항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 개의 문항을 소화하는 데는 1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네. 1분이 지나면 그 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문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실패했던 문제를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는 시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볼 때 이런 점은 꼭 주의해라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전학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연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본인이 책을 통해서 그런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 면접 시험에는 인적성 검사 시험은 꼭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보통들 이제 전문가분들 나오시면은 인적성 검사 사실은 뭐 그렇게 따로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아주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은 따로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향도 되게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예,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무 능력 검사라고 하는 것과 직무 적성, 흥미를 보는 것은 사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직무에 이 사람이 맞는지만 정도 보면 되는 건데 채용의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야 다음 전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인성이 참 좋아야겠습니다. 인성도 예. 좋고요.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충분한 답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 시간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취업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핸드폰을 여셔서 네. 질문을 그냥 직접 찍어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기만 하면 저희가 곧바로 이 시간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보내시기만 할 곳 주소 네. 방금 나갔죠? 예, 네. 그걸로 보내주시고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리고 방송도 한번 요번 기회에 타서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사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 성공의 모든 것이죠. 우리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